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그 영상은 저의 대중의 그림의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우시거나 배우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그리는 그런 사물들, 뭐 사람, 그다음에 나무, 식물 등등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려볼 수 있도록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왕초보 쉽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네. 음, 첫 시간에는 제가 10년 차 현재 일러스트레이터예요. 네, 10년 차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동안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고 저 스스로도 많은 외주 작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네.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그리는 물체가 뭐 꽃이나 아니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이들도 보면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음, 사람을 조금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 실력이 네,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밤이 되면 이렇게 아직도 데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초보자 분들을 위한 용이니까 혹시라도 좀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어, 이런 강의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꼭 이게 정답이라는 방법이 없어요. 어, 저도 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분만의 꼭 맞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어,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해서 인체를 그리더라라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기 전에 일단 뭐 준비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연필, 네, 그다음에 지우개, 그다음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용 노트 연습장 있죠? 네. 이렇게 점선이 돼 있어서 이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수학 공식을 써서 답을 도출하는 형식인데 네, 이런 공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 공책을 사용하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요소를 그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참고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자세한 사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인체를 그리실 때 뭐부터 그리시나요? 네. 역시 머리부터. 네. 머리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머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몸통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목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에 목은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이 인체를 그릴 때는 가장 큰 부분, 큼직큼직한 큰 부분들을 먼저 그려주시는 것이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끝나면 골반, 그리고 그 골반 아래로 이렇게 그 남성분들 팬티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 팬티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팬티 라인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허벅지 라인을 그려줍니다. 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어깨 보면은 그 어깨 선보다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어깨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음, 이렇게 허리 부분 정도까지 네, 팔 위쪽 부분을 그리고 다시 여기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를 다시 동그라미 부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손끝은 이 팔 중앙에서 조금 작게, 네,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작게 그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또 이렇게 손목 부분을 그리고 팔을 다시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금 팔이 좀 길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무릎이 되셨다면 다리,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절반입니다. 1대 1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굴곡이나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쭉한 뭐 이렇게 막대기 아니면 뭐 무 아시죠? 무 모양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좀 두껍고 아래로 나올수록 조금 더 얇아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 발 끝부분부터 지면에 닿는 부분도 그려주시고요. 일자로 한번 이렇게 발을 그 연결 부분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삼각형 같은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인간형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목 부분을 일자로 한번 내려주시고 승모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목에는 이렇게 저희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결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삼각형처럼 만들어 주시면 네, 간략한 인체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중심 부분에서 살짝 아래로 네, 일자를 그어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네, 그리고 코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입도 중간에 그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정도만 해서 대부분 다 인체를 완성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골반 중간 부분에 어, 복부, 네, 복부 부분을 한번 동그라미를 넣어주시면 이 관절이 접히는 부분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골반을 그려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네, 척추의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을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네. 어, 그 다리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아마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허벅지 부분은 이렇게 약간 사선을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중간 무릎에서부터 살짝 꺾여서 일자를 형태를 만듭니다. 살짝 꺾여서 일자 형태. 간략하게 뼈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있으면 여기서 골반뼈가 나오고 자, 처음에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가 무릎 부분이 있어요. 무릎 부분에서는 살짝 휘는 듯 하면서도 일자. 네, 이 부분은 일자입니다. 일자를 먼저 처음에 그려주시고 이렇게 사이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휜 부분은 조금 더 여성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크게 휘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자,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남성은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어깨가 좀 크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어깨 넓이를 조금 넓게 잡아줍니다. 네, 어깨 넓으신 분들 되게 남자다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남자를 그릴 때는 어깨를 조금 넓게 그려주세요.
비율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막 크게 크거나 네, 좁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네, 적당히 잡아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삼각형 내려주세요. 저희 그 화장실 가보면 이런 네, 어깨는 넓고 네, 이런 표식 있잖아요. 그죠? 로고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주시고 중간에 이제 복부 그려주시고 남성은 골반이 이렇게 사각형인데 위쪽이 좁고 아래가 넓은 이런 형태의 사각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에 부분 동그라미를 칠해주시고 그려주시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손목 그 다음 손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 아래쪽에는 다리 부분은 처음에 팬티 네 팬티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남자는 주로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그리실 때도 조금 더 직선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낭성적인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남성이 됩니다. 이 동그란 부분, 어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와 주시면 그 남자분들 가슴 근육 있잖아요. 네, 중심까지 내려주시고 한번 일자로 내려주시면 가슴 근육을 금방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이 가슴 근육 끝에서부터 이렇게 중간 옆으로 살짝 굴곡을 줘주시면 네, 여기 뒤에 할배근이 나오서 좀 더 이제 남성성이 네,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목을 처음에 일자로 내리시고 승모근도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 얇은 분도 있죠. 근데 조금 더 헬스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하시려면 이렇게 살짝 올라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네, 근육의 느낌이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성은 일단 네, 얼굴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은 이 전체적인 몸통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남자분은 좀 크게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그렸잖아요. 반대로 여성분은 위쪽이 조금 좁고 아래쪽이 조금 더 넓은 형태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여성스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 어깨 라인은 여기까지 전체 원형까지 그려주시고 여기 끝부분에 어깨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을 내려주시고 중간 팔꿈치, 그 다음 손목, 그 다음 네, 손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골반이 높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 남성분도 조금 높은 편인데 여자분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골반 높이를 조금 더 위쪽으로 네, 해주세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골반이 훨씬 더 네, 크고 아래쪽 부분이 훨씬 더 넓고요. 위쪽이 좀 더 좁습니다. 네, 치마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 중간 원형 부분도 조금 더 남성보다는 작게 그려주세요. 지금은 조금 크게 그려졌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우개가 네, 지우개가 제가 다른 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평소에 사용하던 것보다 다른 걸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번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 팬티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선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신데 무릎을 먼저 조금 그려주세요. 이렇게 일자를 내려주셔서 무릎을 그려주시고
이 무릎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서 여기 다리 아래까지는 1대1 비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 일자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해요. 이 부분도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휘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 어깨의 넓이와 골반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은 우아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뼈대를 그리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도 보면 여성분은 그냥 이런 곡선을 사용해 주세요. 이 선의 느낌만 봐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여성, 그리고 남성은 이렇게 딱딱하게 탁탁, 근육도 딱딱. 네, 이러면 네,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죠. 이건 조금 여성적인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림을 마무리하실 때는 음, 여성을 그리실 때는 좀 더 스무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곡선을 사용해 주시고, 남성이라면 조금 더 딱딱하게 직선을 이용해 주시면 네, 좀 더 표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포즈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네, 이런 인체, 네, 사람을 그리는 방법에서 좀 실력이 좀 빨리 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게 첫째, 바로 따라 그리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요즘에 특히 잡지에 보면 모델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몸매, 예쁜 몸매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뭐 잡지나 그런 곳에 아니면 인터넷에 간단하게 요즘엔 쳐봐도 검색을 해도 굉장히 좋은 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그림을 놓고 그냥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런 아까 알려드린 그런 오브젝트를 적용을 시켜서 네, 그렇게 한번 포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런 사람 얼굴에 목에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초적인 오브젝트를 먼저 숙지를 잘 하셔서 포즈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들의 포즈들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거는 이래서 이런 부분에 형태가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런 꺾임이 나오는 거였어. 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게 실사 형태로 그리지 마시고,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인체의 흐름이나 네, 그런 형태를 간략하게 보는 방법을 먼저 익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계속 이제 어, 원하는 포즈가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는 포즈를 그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포즈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리셔야겠죠, 직접. 네, 좀 포즈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의 그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일단 라인, 네, 라인이라 함은 이런 전체적인 굴곡의 라인 아니면 직선의 라인이처럼 음, 우리 사람의 감정을 대부분 이제 직선이나 곡선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드럽다, 아니면 어, 직설적이다, 아니면 강하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간단한 라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우아한 느낌. 그러면 곡선. 곡선을 한번 이용해서 인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인체는 대부분 곡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 보여드리자고 하면, 처음에 머리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어, 이게 참, 애매한 게, 처음이니까, 그죠? 제가 설명한 초보자분들이니까, 일단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을 이용해서 자주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어느새 좀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포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머리 그리고 아까 전처럼 몸통을 그려주세요. 지금은 어떤 제가 그림을 그릴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조금만 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을 그려볼게요. 여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어깨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 어깨. 자, 그 다음에 손 나오는데, 음, 아까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이렇게 팔꿈치부터 그렸는데요. 좀 더 쉽게 그리시려면 손부터 그리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네. 이 어깨 부분을 먼저 그리기 전에 네, 손부터 먼저 그려주세요. 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팔꿈치 부분을 미리 그려주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해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팔 끝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팔의 위치가 결국에는 이 손의 전체적인 각도나 위치를 조절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을 먼저 그려주세요. 네, 손 그려주시고 여기서 팔꿈치 그려주시고 두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길이를 이용하셔서요. 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손을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를 이 정도. 그 다음에 팔꿈치를 연결하고 반대로 어깨와 팔꿈치 부분을 또 다시 연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에서부터 몸통, 골반 라인까지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아까 허벅지 부분과 밑에 다리 부분 있었죠? 1대1 비율이라 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무릎을 그려주세요. 무릎 그려주시고 팬티 라인, 네, 약간 틀어져 있는 형태니까 팬티 라인이 이쪽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 팬티 라인 끝에서부터 무릎, 무릎 이 끝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맞긴 한데 이 라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약간 잘못된 라인이죠. 근데 이게 왜냐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라인을 그리실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방법을 시도하실 때는 옆에 벽이나 사물이 있는 게 있어야 중심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인물이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일자를 그려서 이렇게 중심축을 일자로 수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린 그림은 벽면에 살짝 기울이고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리를 그려주게 됩니다. 근데 딱딱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라인을 이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새로 그리실 때는 중간 얼굴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일자를 일단 내리셔서 중심의 균형점을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시고 이 선 안에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이 라인 안에서 네, 몸통, 그
다음에 골반, 그리고 다리가 나와주시면 좀 더 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사각형과 삼각형입니다. 네, 사각형과 삼각형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네, 인체는 대부분 어떤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면에 사각형이 서 있으면 굉장히 균형감이 잡혀 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다. 아니면 어,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 튼튼하다. 완고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삼각형은 이렇게 어, 아래에 지면에 딱 붙어 있는 삼각형이라면 이 또한 안정적이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각형이 이렇게 반대로 서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나시죠? 네, 이런 형태의 느낌을 그대로 인체에 대입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각형이 되는 신체의 느낌은 어떨까요? 자, 일단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네, 일단 서 있는 형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 있는 형태가 사각형이겠죠. 네, 간략하게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균형감 있고 음,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처음에 그려주시고 그 안에 사람을 그려주시면 굉장히 구도적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를 그릴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다른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음, 조금 변형을 가해서 뭐 아이언맨 이렇게 레이저 무기를 쏜다. 네, 그거 했을 때는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의 네, 이게 팔입니다. 여기 레이저가 나가고 손가락이 있고 여기서 레이저가 나가겠죠. 네, 이런 느낌인데 네, 굉장히 날아가는 느낌인데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자체를 네모나게 그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 팔, 다리, 머리까지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은 되게 역동적인 포즈를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우선 한번 그려볼게요. 해주시고 어, 머리가 저는 약간 아직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운동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소녀들이 달리기를 할 때 팔을 이렇게 네, 원래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서는 좀 더 액션감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들고 뛰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역동성이 있고 좀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 구도, 이거는 반대로 삼각형 구도. 네, 그래서 좀 더 속도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조금 다듬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골반, 그다음에 다리,
그다음에 다리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또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적응이 되시면 굉장히 포즈를 다양하고 빨리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처음에 포즈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이 포즈를 도형에 넣으려고 머리를 한번 돌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쉽게 그림을 딱딱 맞춰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그려볼까요? 삼각형이니까 음,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삼각형은 어깨가 있고, 이게 무릎입니다. 무릎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골반이 여기까지 있고, 이건 조금 복합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액션이 가미된 느낌이긴 한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떤 포즈인지는 아시겠나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작게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각형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중심축도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그려주시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골반 그냥 큼직큼직하게만 포즈를 설정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몸통, 그 다음에 골반에서 다시 팬티 라인,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발이 나오고, 네. 다음 반대편 다리, 발, 다음 어깨, 그다음에 팔꿈치, 네,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팔꿈치 이렇게, 네, 이런 형식으로, 네, 조금, 네, 액션적인 느낌이 내려고 했는데,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좀 한 번에 두 가지를 좀 잘 못하는 타입이라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림이 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어, 도형을 그리시기 전에 라인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큰 이렇게 몸통과 골반을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라인만 그려주시면 좀 더 겹쳐지는 부분을 안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방법을 한번 음,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포즈 잡는데 세 번째 저의 노하우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뭐서 있다 아니면 누워 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뭐 좀 더 구체적인, 네, 구체적인 설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죠. 만약 음,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 굉장히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요리를 하는 프라이팬을 보고 있을 거고
이렇게 목은 조금 더 아래로, 몸통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 앉아 있다고 하면 골반을 아래쪽에 밑에 좀 더 가깝게 그려주고, 서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후라이팬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쪽에 후라이팬이 있어서 이렇게 막 불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을 그려준 다음, 그다음에 팔꿈치, 그다음에 손과 팔꿈치를 연결해 주시고 어깨 부분을 그려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러면 벌써, 네, 이렇게 후라이팬을 잡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만일에 이렇게 어깨부터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손 그리고 하면은 이 후라이팬을 잡을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부터 역순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엔 어떻게 해볼까요?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국자를 한번 그려주시고, 국자를 이렇게 국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반대로 국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팔은 여성분처럼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어깨에서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 네. 좀 이상해졌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수정을 많이 해요. 어울리지 않는 형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도 수정을 해 가시면서 실력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팔을 옆에 이렇게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현재 무게 쏠림은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고, 뭐 이렇게 다리가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리가 나와도 되고요. 네. 일단 아무래도 요리를 하니까 힘드니까 중심축을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반에 팬티 라인 그려주시고, 이 팬티 라인 중간 부분을 여기 무릎까지 끝까지 내려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1대1 해서 여기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오브젝트 부분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지 마세요. 제가 추후에 이제 각각 부분에 대한 설명도 따로 또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랑 어떻게 포즈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네, 발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싱크대를 올려놓고, 이 부분은 솔직히 보이진 않겠죠. 싱크대 뒷부분 탁자라고 하면 이 아래가 보이기도 하고 할 텐데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이렇게 요리 도구를 놓는다든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즈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도 이제 사각형, 네, 사각형 안에 딱 포즈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네, 인체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꼭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게 정확한 정답이란 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분의 어떤 강의를 듣고 저의 노하우와 그분의 노하우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체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쳐볼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머리 따로, 목, 몸통 따로 해서
부분적인 특징을 계속 진행을 해볼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